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회 전기공사기사 필기 CBT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목은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적어볼게요.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금속 제품을 균일한 온도로 가열하는 가장 적합한 전기로는 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보기에 염욕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염욕로는 강압금, 경압금 등에 있어서 균열은 뭐죠? 균일하게 가열하는 거. 항온, 일정한 온도를 이용하는 거. 자, 그다음에 급열은 급히 가열, 급냉은 급히 냉각 등의 열 처리를 하는 그런 전기로를 우리가 염욕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흑연화로 같은 경우는 탄소 소재를 흑연화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 요동식 아크로는 요동치다, 즉 원통형의 노를 요동시키고 회전시켜서 용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요동식 아크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주파 유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용주파수로 사용을 하고 대전류로 금속을 용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요동식 아크로 같은 경우는 황동이라든지 청동 등에 용융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저주파 유도로는 아연과 알루미늄 등의 융해에 사용이 됩니다. 용해에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 60제곱미터의 정원의 평균 조도 20럭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광속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단 유효한 광속은 전 광속의 40%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에이드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UN이라고 하는 것은 ADE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문제 조건에 따르면 유효한 광속은 전 광속의 40%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광속 FN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사용하려면 0.4 F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것은 조명률인데 문제에서 조명률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와 같다고요? ADE와 같다고요. 근데 D가 뭐죠? 감광 보상률입니다. 감광 보상률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1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 뭐죠? A와 E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광속이 몇 루멘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F라고 하는 것은 0.4분의 1 곱하기 A가 얼마죠? 자, A를 바로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부모 A라고 하는 건 면적입니다.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했네요. 자, 60 곱하기 조도가 얼마래요? 20럭스래요. 20럭스. 그리고 0.4가 여기 위치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3000 루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공층 전압 22.9kV인 경우 현수회자 1년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공층 전압에 따라서 현수회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배전선로 22.9kV를 예시로 들고요. 자, 그 다음에 66kV, 154kV, 345kV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9kV 또는 22kV일 때는 몇 개를 쓰냐면 현수회자 2개에서 3개를 쓰게 되고요. 자, 66kV일 때는 요거의 2배를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4개에서 5개가 됩니다. 자, 154kV에서는 또 2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9개에서 약 11개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345kV, 345kV 계통에서는 18개에서 23개로 볼 수가 있고 어디 이제 기준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만 않지만 19개에서 22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조금 쉽게 아는 방법은 자, 2와 3의 사이가 뭐죠? 2.5입니다. 2.5. 여기다 2를 곱하면 5가 되고요. 여기다 2를 곱하면 10이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0이 됩니다. 즉, 이 숫자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각각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 이런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또는 그냥 이거를 암기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공층 전압 22.9kV인 경우 현수회자 1년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 2개에서 3개를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5,700kcal per kg의 석탄을 150톤을 소비했대요. 자, 일단 4번 적고
이때 200메가와트아워를 발전하였을 때 발전소의 효율은 몇 %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발전소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화력 발전의 열 효율 같은 경우는 2탄을 어떻게 구해요? 연료량 곱하기 그다음에 발열량을 곱하게 되죠. 연료량이 150톤이라고 했는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150톤에다가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다음 발열량이 얼마래요? 5,700이래요. 자, 이것분의 얼마예요? 200메가와트 아워입니다. 자, 그쵸? 200 메가와트 아워니까 이걸 킬로와트 아워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다가 공 3개 지우고 곱하기 10의 세제곱 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요? 860을 곱해주게 되면,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드시 100을 곱해줘야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 20.12%가 나오게 됩니다. 20.12%. 자, 그래서 몇 퍼센트인지를 물어봤는데 보기에는 10, 20, 30, 40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값인 2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배선 기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전선을 접속하는 데 필요한 와이어 커넥터. 자,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선과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자, 2번 스위치, 텀블러 및 콘센트류라고 되어 있는데 배선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스위치, 즉 개폐기라든지 아니면 접속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과 4번 읽어보시면 압착 터미널과 그리고 입선 시 필요한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배선 기구의 정의가 아닙니다. 자, 6번 볼게요. 필요 설비를 시설하고 이것을 접지하기 위한 인하도선에 피복이 없는 동선 재료를 사용할 경우의 단면적은 얼마 이상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설비를 시설하고 이것을 접지하기 위한 인하도선은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해설에 따르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얼마 이상이래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 50, 2번 35, 3번 16, 4번 10 이것 중에서 반드시 동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이와 같은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형광판 및 형광판, 야광도료 및 형광방전 등에 이용되는 루미네선스는 이라고 했는데, 루미네선스의 종류에는 전기, 복사, 음극선, 파이로 전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광판이라든지 형광방전 등 이 말 그대로 형광 등의 대표적인 루미네선스는요, 바로 3번 복사 루미네선스입니다. 이 형광등과 같이 복사를 받은 물체에서 그보다 받은 물체보다 더 긴 파장을 이렇게 방출해내는 현상을 우리가 루미네선스라고 하는데, 특히 복사 루미네선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형광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형광등이 복사 루미네선스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보호개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인데 1번 보시면 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가 되겠고요. 2번에 RD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율 차동 개전기, 3번에 DGR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단락 개전기, 4번에 OCGR이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 개전기 중에서도 지락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 개전기는 즉 뭐냐면 개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를 미리 검출하고 차단기 신호를 전달하는 게 보호 개전기의 목적인데, 1번 보시면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자, 말 그대로 무전 없이 개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부하 시 자동적으로 개폐를 하며 그리고 도립 전류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800A 이상의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할 수가 있겠지만, 즉시 개방할 수가 있겠지만 800A를 초과하고 아까는 이하였다면 800A를 초과하는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에서는 반드시 즉시 개방이 아니라 후비 보호와 협조를 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9번 보시면은 SCR의 턴온 시 20A의 전류가 흐른다.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SCR의 전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이 SCR에 도통되는 게이트 전류 말고 에노드 전류는 이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는 SCR을 도통시키기 위한 전류죠. 그래서 한번 레칭 전류, 즉
이 SCR이 턴온되기 위한 최소 전류값을 레칭 전류라고 하는데 이 레칭 전류값만 넘게 되면은 게이트 전류가 얼마든지 간에 에노드 전류에는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0A의 전류가 흐른다면은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SCR의 전류는 20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파워 퓨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워 퓨즈가 뭐죠? 전력 퓨즈죠. 즉 재투입이 불가능하고 비보호 영역도 가지고 있고요. 자, 한류형은 차단 시에 과전압 또한 발생하며 반드시 후비보호를 하는데 완벽하다고 이 퓨즈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끊어지면 재투입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비보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노후 시 결상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결상 개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고임피던스 접지 계통의 지락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 퓨즈의 단점 중 하나가 고임피던스 즉 고저항 접지의 계통에서는 지락 보호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열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신호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설정 시간 이내에 제동 또는 지정 속도로 감속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정 속도로 감속 조작을 하지 않으면 속도를 줄인다는 거죠. 즉 제동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 ATC, 2번 ATS, 3번 ATO, 4번 CTC가 있는데 자, 여기 중에서 정지 장치는요. 바로 2번 ATS입니다. ATS는 뭐의 약자냐면 이거 기억해 주세요. Automatic Train Stop Device예요. 즉 영어 명칭 그대로 오토매틱 장치, 자동이죠, 자동. 자, 트레인은 기차에 쓰는 그거고요. 자, 그다음에 스탑은 뭐예요? 열차 정지예요, 정지. 디바이스는 장치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토매틱 트레인 스탑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ATS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번과 3번과 4번의 약자는 1번 같은 경우는 컨트롤 C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ATO라고 되어 있는데 O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CTC는 열차 집중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C는 이거 뭐냐면 센트럴라이즈드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C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벨트 컨베이어 중 드라이브 풀리의 접촉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풀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리라고 하는 이 영어 명칭이 한글로 뭐냐면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한국어로 도르래예요. 우리가 아는 그 도르래 맞습니다. 즉 이 벨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드라이브 풀리, 테일 풀리, 스냅 풀리 또는 스너브 풀리, 테이크업 풀리, 헤드 풀리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자, 1번 보시면 테일 풀리인데 테일이 뭐죠? 꼬리예요, 꼬리. 그렇기 때문에 테일 풀리라고 하는 거고 벨트의 끝단에 위치한다 해서 자, 스너브 풀리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풀리. 드라이브 풀리는 뭐냐면 우리 운전할 때 드라이빙 한다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브가 이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풀리는 벨트를 구동하는 도르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너브 풀리는 이 드라이브 풀리의 각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어떤 각이냐면 접촉각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풀리가 되겠고요. 자, 3번의 이제 테이크업 풀리 같은 경우는 벨트의 긴장 장치로서 스프링이나 나사 등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헤드 풀리는 아까 테일 풀리가 벨트의 끝단이었다면 헤드는 머리잖아요. 벨트의 전단, 앞단에 지지하는 풀리가 헤드 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에 대한 정답 스너브 풀리 2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PN 접합 다이오드의 열평형 상태에서 전기장이 가장 강한 곳은 자, PN 다이오드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여기가 N형 다이오드라고 반도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이 접합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는 P형 쪽에 플러스는 N형 쪽에 이렇게 위치하려고 할 겁니다. 즉 이 공핍층이라고 하는 것은 접합면에서 이렇게 다 결합이 됨으로써 이쪽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핍층이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계속 몰려있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모여있게 됩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접합면 측에서 결합에 의해 전기장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열평형 상태에서 전기장이 가장 강한 곳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즉, 요 공핍층 영역이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공핍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14번 볼게요.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자, 여기 핵심이네요. 자, 학교, 공장, 빌딩 등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급수 펌프에 설치된 전동기 운전용 마그넷 스위치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한 스위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4번 보시면 부동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이 뭘까요? 뜰뿌자예요. 뜰뿌자. 즉 물에 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플로트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자, 부동 스위치는 플로트 스위치를 말한다. 즉 미리 정해놓은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은 동작하는 접촉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 스위치 또는 플로트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납축전지의 음극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보시면 다양한 화학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특히 납축전지의 양극 반응과 음극 반응이 되겠는데,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음극 반응이 됩니다. 왜 음극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판 있죠. 음극판은 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즉 양극판 쪽으로 전자를 보내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음극판 입장에서. 그쵸? 자, 잃고 양이온으로 바뀌게 돼요. 잃게 되면. 그쵸? 자, 이럴 때 납, PB라고 하는 게 전자를 잃고 어떠한 이것과 합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가 음이온과 합쳐지게 되는데 이거를 황산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결국에 뭐가 완성이 되는 거냐면 황산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양극판으로 보낸 뭐가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무슨 반응이라고요? 납축전지의 음극 반응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크세논 등의 특징이 아닌 것은, 크세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고압 수은등과 모양이 같은 등을 우리가 크세논 등이라고 또는 크세논 램프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1번 연색성이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붉은 빛을 비추면 붉은 빛을 띠고, 노란 빛을 비추면 노란 빛을 띠고, 파란 빛을 비추면 파란 빛을 띠는, 즉 그러한 색상의 특성을 우리가 연색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크세논 등은 연색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크세논 등은 크세논 가스 중에 방전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겠고요. 자, 3번 영사용 광원, 영사기 있죠? 자, 그리고 광학기기용에 사용하는 광원 등으로 사용이 된다. 자, 4번 보시면 휘도가 낮고 자연 주광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 주광은 맞습니다. 즉 천연 주광에 가까운 건 맞지만 휘도는 매우 높아요. 어떤 게? 크세논 등이 휘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기동 전압도 매우 높고, 그리고 순시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즉시 재점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대해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휘도가 매우 높고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이 각각 로우, 타우, 알파인 완전 확산성 재료로 된 구형 글로브가 있다. 이 속에 어떤 광원을 넣어서 외면의 휘도가 B 스틸브로 되었다면 이 광원의 루멘으로 표시된 전광 속의 표현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이 A미터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알파와 A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먼저 휘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뭐예요? 광도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형 글로브라고 했죠? 구형 글로브는 어떠한 효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구형 글로브의 효율을 이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좀 나눠서 적어볼 건데요. 먼저 면적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형이라고 할지라도 휘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 파이, 반지름이 얼마래요? A래요.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놓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S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도. 광도는 뭘로 나타내냐면 F는 오메가 I, 요 식에서 결국 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파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9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게 I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타 구형 글로브의 효율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 반사율 로우 분의 투과율 타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단위가 스틸브 즉 SB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적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나서 F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분의 4파이 제곱 A 제곱 B의 제곱이 아니죠. B의 1 로우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광속이기 때문에 루멘이 되겠죠. 자,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요것과 같은 형태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은 애자의 형상에 의한 분류로서 내무애자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무애자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라든지 먼지, 안개, 습기 따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발생하는 습기 따위로 인해서 절연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용해서 섬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애자를 우리가 내무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요 아니면 주름을 좀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분진 또는 염해에 의한 섬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송전용 애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무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의 정답도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19번이에요. 다음 중 정속도 특성을 갖고 있는 전동기는 이래서 1번 직류분권 전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번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속분의 기전력 E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중에서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다른 타 전동기에 비해서 부하가 변화하더라도 이 기전력의 변화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타 전동기에 비해서 정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전동기라고요? 직류 분권 전동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 자,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자, 20번. 금속이나 전기용이 마지막이죠. 금속이나 반도체의 전류를 흘리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하면 전류와 자개가 이루는 면에 직각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이러한 현상은 즉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정의가 다 나와 있고요. 이것과 맞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자, 1번 홀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홀 효과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금속이나 반도체의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직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전류와 이 자개의 방향을 포함한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를 홀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핀치 효과 보시면 핀치 효과는 용융된 도체에 흐르는 큰 전류로 인해서 수직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개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데 자, 그 힘에 의해서 수축함으로써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는 현상을 우리가 핀치 효과라고 부르게 되고요. 세 번째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켰을 때 그 두 접점에 온도차를 주게 되면은 그 온도차에 의해 전이차가 생성이 되고 그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을 열전 현상을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하고요. 펠티 효과는 그 반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키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다른 접점은 온도가 높아지고요. 고온원이 되고 다른 접점은 저온원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흡열과 발열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펠티의 효과라고 부르게 되고 이러한 펠티의 효과는 이용한 예시가 전자냉장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